2022년 9월 고1 모의고사 인문지문 좀 볼게.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의 행복에 대한 이야기야. 한번 보자.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그런데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유례없는 풍요를 누리고 있는 현대인은 과연 행복한가? 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거야. 현대사회에서의 행복에 대해 고찰한 철학자인 에리 프롬은 행복을 무엇이라고 했는지 알아보자. 앞으로 뭐에 대해 알려주겠대? 현대사회의 행복에 대해서 에리 프롬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알려주겠대. 이 문단. 프롬의 사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인간관, 그러니까 에리 프롬의 인간관을 이해해야 한다. 프롬은 인간과 다른 동물을 구분지을 수 있는 특성이자 인간의 본질을 이성이라고 했다. 얘들아, 여기 중요하겠지? 인간의 본질은 이성, 인간과 다른 동물이 구별되는 특징은 이성인 거야. 그에 따르면 이성이 있는 인간은 세계와 분리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이성이 있으니까 세계랑 분리되어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불안과 고독을 느끼게 된다는 거지, 인간이. 이는 인간의 실존적 한계이다. 이성이 있는 인간의 실존적 한계일 수밖에 없는 거야. 프롬은 인간은 세계와 합의를 이루고자 하며, 아까 전에 세계와 분리되어 있어서 불안과 고독을 느끼는 거잖아. 그러니까 세계와 합일, 하나가 되고자 하는 거야. 이러한 열망이 충족될 때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보았다. 에리 프롬은 인간이 언제 행복을 느낀다고 보았냐면 인간이 세계와 합의를 이룰 때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왜냐면 세계와 분리된 것이 불안과 고독을 주니까 하나가 되면은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겠지. 그는 인간이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을 소유적 실존 양식과 존재적 실존 양식으로 구분하고, 얘들아, 인간이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을 소유적, 존재적 실존 양식으로 구분하고 어떤 실존 양식을 따르는지에 의해서 인간의 사고, 감정, 행동이 결정된다 라고 보았다. 여기까지 정리 먼저 해볼게. 여기까지. 자, 이 글은 에리 프롬의 사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에리 프롬. 첫 번째, 에리 프롬이 바라본 인간의 특성.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동물과 구별해주는 특성이자 인간의 본질을 뭐라고 했어? 이성. 이렇게. 이성. 이거 괜찮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세계와 분리됨을 느껴서 불안과 고독감을 느낀대. 이런 걸 뭐라고 했지? 인간의 실존적 한계. 인간의 실존적 한계.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인 거야. 이 한계는 뭐냐면 인간이 세계와 분리됐다라는 것을 느끼고 세계와 인간이 분리되어 있음을 느끼고 그로 인한 불안, 그로 인한 고독,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불안과 고독.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냐면 세계와 합일이 되고 싶어 해. 인간과 세계가 하나가 되고 싶어 하는 거야. 이런 합일이 느껴졌다라고 생각했을 때 인간은 행복을 느낀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됐지? 그리고 에리 프롬은 인간과 세계가 관계 맺는 방식을 두 가지로 나눠줬거든. 인간이 세계와 관계를 맺는 방식. 어떻게 이 세계와 관계를 맺는지. 그것을 두 가지로 소유적 실존 양식과 존재적 실존 양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주고, 그리고 어떤 실존 양식을 따르는지에 따라서 인간의 사고랑 감정이랑 행동이 결정된다. 어느 걸 택하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진다는 거야.
그럼 이제 각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겠지. 자, 보자. 3문단이야. 먼저 소유적 실존 양식은 자신을 소유물과 동일시함으로써 세계와 일체감을 느끼고자 하는 삶의 방식이다. 이게 포인트네. 인간 자신을 소유물과 동일시함으로써 세계와 일체감을 느끼고자 하는 거야. 얘들아, 이거 어렵지 않거든? 내가 예를 들어서 좋은 가방이나 차를 사. 근데 그것이 나인 것 같은 거야. 그러면서 충족감을 느끼고자 하는 삶의 방식인 거야. 이게 이제 우리 현대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실존 양식이라는 거지. 계속 보자. 소유적 실존 양식 아래 사람들은 소유를 통해서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킬 수는 있지만, 순간의 욕망은 충족이 되지만 욕망이 충족된 후에도 소유에 대한 탐욕을 느낀다. 내가 예를 들어서 무언가를 하나 샀어. 아, 너무 좋아.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탐욕을 느낀다는 거지. 왜냐면 자신과 세계와의 합일이 자신이 소유한 것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소유를 하면 할수록 나와 세계가 하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더 많이 소유할수록 합일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프롬에 따르면 이러한 탐욕은 소유물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의 욕구. 남과 경쟁해서 내가 그걸 가져야 돼. 타인의 소유물을 빼앗기 위한 폭력의 욕구. 쟤와 싸워서 제가 가진 걸 뺏어야 되는 거야. 자신의 소유물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나쁜 게 다 나오네. 그치? 이런 탐욕은 경쟁, 폭력의 욕구, 불안감을 모두 다 불러일으키는 거야. 그렇기에 소유적 실존 양식 아래에서 사람들은 더 많이 소유하는 것 혹은 자신의 소유물을 지키며 타인의 소유물을 빼앗을 수 있는 권력을 차지하는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 맞겠지? 많이 소유해야 되니까. 프롬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소유는 부정하지 않았지만, 얘들아, 아예 모든 소유를 버려라 라는 게 아닌 거야. 생존을 위해서 우리 소유가 필요해. 그걸 부정하진 않았지만 소유를 통해서 행복의 원천을 발견하려는 집착적 욕망 자체는 비판했다. 프롬이 보기에는 이러한 집착적 욕망에는 포화점이 없다. 이미 소유한 것은 더 이상 충족감을 줄 수 없으며. 맞지 얘들아? 우리 이런 거 경험하지? 소유했어. 내가 소유한 것은 그 순간 만족스럽고 더 이상은 만족감이 일어나지 않아. 그리고 소유를 통해서는 인간의 근원적 불안과 외로움은 극복이 안 되니까. 왜냐면 계속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니까 끝없이 욕망을 향해서 달려갈 뿐 만족은 못 느낀다라는 거야. 소유적 실존 양식 뭔지 알겠니? 이거부터 좀 정리해볼까? 첫 번째, 소유적 실존 양식. 자, 요거에 대해서 해보자. 자, 얘는 어떤 거냐면 자신을 소유물과 동일시하는 거지. 자신을 소유물과 동일시함으로 인해서 세계와 일체감을 얻고자 하는 것. 이게 소유적 실존 양식. 그러면 소유는 순간의 감각적 욕망은 충족시키거든. 소유를 통해서 감각적 욕망이 충족이 돼. 하지만 문제가 있지. 욕망 충족 후에도 더 다른 것에 대한 탐욕, 소유가 또 일어난다는 거지. 따라서 이 탐욕은 경쟁의 욕구, 그 다음에 폭력의 욕구, 그 다음에 불안감을 불러일으킨대. 왜냐면 나는 다른 사람하고 경쟁해서 더 많이 소유해야 되고 남의 걸 빼앗기 위해서는 폭력적이 되어야 하고 내 것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드는 거야. 그치? 그렇다면 여기서 결국은 사람들은 뭘 통해 행복을 얻고자 하는 것이냐면은 많은 소유, 그 다음에 권력이 있어야 되는데, 권력은 뭐냐면 내 것을 빼앗기지 않고 다른 사람 것을 빼앗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소유를 많이 하고 권력을 갖기 위해서 노력함으로
거기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 여기에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야. 이거 벌써 딱 불행해 보이지? 그래서 이제 이 에리 프롬은 소유를 일단 최소한의 소유는 긍정해. 왜냐면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소유가 있어야 되거든. 생존 위한 최소한의 소유는 있어야 한다 라고 생각은 하지만 뭐에 대해서 비판하냐면 집착적 욕망은 비판한다. 집착적 욕망은 비판. 집착적 욕망이라는 것은 이제 소유를 통해서 소유를 함으로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 이것은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소유 자체는 인간의 불안과 외로움을 극복하게 해준다, 못해준다? 못해준다. 불안과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은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에리 프롬의 입장이고, 이 모든 것을 소유적 실존 양식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지. 자, 그 다음 문단 가볼게. 프롬은 이러한 소유적 실존 양식이 아닌 존재적 실존 양식으로 살아가고자 제안했다. 아, 소유적 실존 양식은 비판한 거고 존재적 실존 양식 이렇게 살아가래. 얘는 뭐냐면 존재적 실존 양식은 소유에서 일단 벗어나서 세계와 하나가 되는 삶의 방식인데, 프롬은 세계와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계와 합의를 이루었을 때 행복을 느끼니까 이성적 능력을 생산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때 생산적이라는 것이 뭐냐면 쓸모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낸다가 아니라야. 우리가 생산적 하면은 뭔가 생산적이다라고 하면 쓸모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에리 프롬이 말한 생산적은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면의 능동적인 상태를 생산적이라고 했대. 말이 어려워서 예를 들어줘. 예를 들어서 프롬은 시를 읽어. 그리고 의미를 깊이 있게 고민해봐. 이런 사람의 내면에서는 능동적 작용이 일어나고 있다고 봤거든. 이런 것이 내면의 능동적인 상태인 거야. 그래서 존재적 실존 양식 아래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세계와 긴밀하게 결합해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가진 것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에 시달리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존재에 대해서 호의적일 수 있지. 왜냐면 내 걸 빼앗아갈 다른 존재는 없으니까. 따라서 다른 사람들은 타인을 사랑해.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눠 다른 존재의 성장을 도와. 이런 삶의 모습이 궁극적인 행복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딱 들어도 아름답지 얘들아. 이게 존재적 실존 양식이라고 해. 자, 그럼 두 번째 정리해 볼게. 2번 존재적 실존 양식. 이 존재적 실존 양식은 뭐냐면 소유에서는 벗어나는 거야. 소유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면 세계와 하나가 되는 삶의 방식. 소유에서 벗어난 채 세계와 하나가 되는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세계와 하나가 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존재적 실존 양식에서는 이성적 능력을 생산적으로 사용한대. 이성적 능력의 생산적 사용. 그러면 이 이성적 능력의 생산적 사용, 생산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지. 이게 중요하겠지. 얘는 쓸모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낸다가 맞아 틀려? 아니었지. 쓸모있는 결과물을 만들자의 생산성이 아니고, 전혀 아니고, 얘는 어떤 거냐면 내면의 능동적인 상태이다. 내면의 능동적 상태. 그러면서 예를 들어줬어. 시를 읽고 깊이 있게 의미를 고민하는 것. 그랬을 때 내면의 능동적 상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알겠지? 그랬을 때
이 존재적 실존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세계와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느끼는 거야. 이 내면적 능동의 상태로 살아가면은 자신이 세계와 긴밀하게 결합되었다고 느끼기 때문에 불안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지. 불안감이 없어. 남이 나의 것을 빼앗을 거야. 내가 가진 걸 잃을 거야 라는 불안감이 없어. 따라서 다른 존재에게, 타인에게 호의적이 될 수 있다는 거지. 다른 존재를 향해서 우리는 호의적이 될 수 있고, 호의적. 그렇기 때문에 타인을 사랑하고 다른 존재를 사랑할 수 있어. 타인을 사랑.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눌 수도 있고, 타인에게.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돕기도 하는데,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삶을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본 게 존재적 실존 양식. 괜찮니? 두 개 구분할 수 있겠지? 끝나지 않았거든? 그 뒤에 좀 더 볼게. 한편 프롬에 따르면 두 실존 양식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과 지식, 사상 등이 모두 그 대상으로 나타난다. 두 실존 양식이 뭐야? 방금 얘기했던 소유적 실존 양식과 그 다음에 존재적 실존 양식이었지. 그래서 모든 것, 우리가 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 지식, 사상이 모두 대상으로 나타난대. 이 말이 어려워. 예를 들어 소유적 실존 양식을 따르는 사람에게 학습이라는 것은 권력 추구의 수단이 되지만, 존재적 실존 양식을 따르는 사람에게 학습은 내면의 새로운 사고를 촉발하는 과정, 이렇게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거야. 똑같은 걸 가지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다면 프롬이 현대사회에서의 행복 문제를 어떻게 진단했을까? 이제 하고 싶은 말 하네. 프롬이 보기에 현대인은 물질적 풍요를 통한 감각적 욕망의 충족을 누리고는 있지만 고독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어. 그에 따르면 이 같은 현대사회의 병리적 현상, 이게 뭐야? 고독과 불안에 시달리는 것, 이런 것이 일어나는 원인은 끝없는 소비를 조장해서 무한한 이윤을 추구하는 소유지향적인 사회 때문이다. 얘들아, 요거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지? 이거 요즘 이렇잖아. 소유지향적인 사회, 우리한테 소비를 조장해서 여러 가지 이윤을 추구하게끔 만드는 이 세상이 소유지향적 사회야. 그걸 우리가 요즘은 인스타, 이렇게 SNS를 통해서 막 접하니까 상대적 박탈감, 고독, 불안 이런 거에 시달리는 거야. 프롬은 현대사회의 이런 병리적 현상과 같은 위기는 개인이 존재지향적 삶을 사는 것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일단은 존재지향적 삶을 살긴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산다고 극복은 안 된다는 거야. 시대가 이러고 사회가 이런데 나 혼자서 존재지향적 삶을 사는 것 가지고는 완벽한 해결책이 되지 않고,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변혁이 필요하다. 사회가 바뀌어야 해. 이렇게 보는 거지. 사회 전반적으로 바뀌어야 극복할 수 있어 라고 본 거야. 그는 사회의 구조와 규범에 따라 주된 실존 양식이 무엇인지 결정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사회 구조와 규범에 따라서 주된 실존 양식, 지금 우리 사회의 구조와 규범은 소유적 실존 양식으로 살게끔 나아가고 있는 거고, 이렇게 안 살고 존재적 실존 양식으로 살 수 있으려면 사회 구조랑 규범도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본 거지.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사회적인 어떤 구조랑 규범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본 거야. 이처럼 프롬은 무한 소비를 조장하는 현대 사회의 병리적 현상을 고찰하고 인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제시한 휴머니스트로 평가받는다. 에리 프롬 사상의 의 마지막엔 항상 이런 식으로 끝이 나지. 정리 한번 해보자. 여기는 이제 뭐라고 정리할 수 있냐면, 첫 번째, 두 실존 양식, 앞에서 말한 두 실존 양식에서는 우리 두 실존 양식이 뭐였는지 생각해야 되지? 소유적 실존 양식과 존재적
실존 양식. 이것에서는 모든 것이 그 대상으로 나타난대.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사용하는 물건, 그 다음에 지식, 그 다음에 사상. 이 모든 것들이 대상으로 나타나. 이 말이 어려워서 예를 들어주고 있어. 예를 들어주고 있는데 학습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냐면 소유적 존재 양식에서는 권력 추구의 수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소유적 존재 양식에서는 학습을 하는 것은 권력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 이렇게 보는 거고, 존재적 실존 양식에서의 학습은 내면의 새로운 사고를 촉발할 수 있게 해주는 거지. 내면에서 새로운 생각을 촉발할 수 있는 과정이 되는 것. 그래서 똑같은 대상도 다르게 나타난다 라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현대인에 대한 진단을 해주는 거지. 현대인들은 일단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어. 그 어느 시대보다 엄청 풍요롭게 살아. 그렇지만 행복해? 아니야. 고독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지. 요거 자체가 병리적 현상이라는 거야. 왜 물질적 풍요를 이렇게 누리고 사는데도 고독과 불안은 점점 심해지느냐. 이런 병리적 현상, 이걸 이제 병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 병리적 현상에 원인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소유지향적 사회이기 때문에. 소유지향적 사회. 소유지향적 사회는 뭔데? 끝없는 소비를 조장하고 사람들한테 뭐든지 이렇게 사게 하고 그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이런 소유지향적 사회.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이냐? 해결책은 일단 사람들이 존재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되기는 하는데 개인은 존재지향적 삶을 살긴 해야 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돼. 사회가 바뀌어야 돼. 사회의 변혁이 필요하다. 개인의 문제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왜 이렇게 사회가 바뀌어야 하냐까지 얘기를 해주고 있지. 왜냐면 사회 구조, 규범에 따라서 사회의 구조에 따라서 실존 양식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 구조가 상당히 중요해 하면서 얘기했고, 마지막은 에리 프롬의 사상의 의를 얘기하면서 끝내주고 있는 이제 이런 글이야. 글 괜찮지 얘들아? 글 좋다. 우리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까? 22번이거든? 22번으로 가볼게. 방금 읽은 글이야. 윗글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1번. 프롬은 현대사회의 병리적 현상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봤는가? 우리 방금 얘기했지? 소비를 조장하는 소유지향적 사회 나와 있네. 2번. 프롬은 실존 양식에 따라 학습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진다고 했는가? 여기 나와 있지? 소유적 실존 양식에서는 권력 추구의 수단, 존재적 실존 양식에서는 내면의 사고를 촉발하는 과정 하고 달라지지. 3번. 프롬은 동물과 달리 인간이 이성을 가지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했는가? 이유는 말 안 했어. 그냥 이성을 가진다 라고만 얘기한 거야. 답 3번이지. 4번. 프롬은 사회의 주된 실존 양식을 결정짓는 요인을 무엇이라고 보았는가? 얘들아 여기 나와 있어. 사회의 구조와 규범에 따라 주된 실존 양식이 무엇인지 결정 나와 있었지. 5번. 프롬은 존재적 실존 양식 아래에서 사람들이 타인에게 호의적일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 가진 것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에 시달리지 않아서 다른 존재에 대해 호의적이다. 그치? 그래서 불안이 없기 때문에. 다 나왔지? 그래서 22번에 3번 이렇게 해주면 되고, 23번 봐봐. A. 내가 어제 책을 읽었는데
행복을 위해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인간이 생존에 필수적인 의식주 없이 어떻게 살겠어? 그리고 난 최신 휴대폰 구매했는데 나 너무 행복했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더니 프롬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볼까? 1번. 소유물은 소유하고 있는 동안 충분한 만족감과 행복을 제공하므로 소유를 통한 행복이 필요하다. 충분한 만족감과 행복 주지 않는다 그랬지? 순간의 감각적 행복은 있지만 다시 욕심이 생긴다 그랬어. 그래서 틀리지. 2번.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소유는 불가피하다. 기본적인 소유는 피할 수 없어. 있어야 돼. 하지만 소유를 통해 행복을 찾으려는 욕망은 완전히 채워질 수 없으므로 소유를 통해 행복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썼지. 답 2번이야. 나머지 선지 볼게. 3번. 소유를 통해 만족감을 얻거나 행복의 원천을 발견하려는 집착적 욕망을 극복할 수 없으므로 모든 소유의 방식을 부정해야 한다? 모든 거 다 부정하라 그랬니? 아니었어. 최소한의 컷은 인정해. 하지만 그 맹목적인 어떤 욕망을 가지는 그런 소유의 방식은 버리라고 한 거지. 4번. 생존을 위한 소유는 필요하지만 맞네. 소유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태도는 세계와의 대립을 유발하므로 행복에 대한 욕망을 버려야 한다. 행복하고 싶어 하는 욕망 자체를 버려. 이런 말이었어? 전혀 아니지. 5번. 소유를 통한 행복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처음 소유했을 때의 만족감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최소한의 소유도 필요 없다. 최소한의 소유는 필요하다라고 했어. 그리고 소유를 통한 행복을 부정하지, 소유를 통해 행복해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저 최소한의 소유만 긍정한 거야. 그래서 2번.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 볼게. 기억,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얘들아, 기억이 뭐냐면 소유적 존재 양식이고, 기억이 소유적, 니은이 존재적 실존 양식. 실존 양식.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소유적 실존 양식에서 소유에 대한 탐욕은 경쟁심을 불러일으킨다. 맞지. 남의 것을 뺏고자 하는. 2번. 기억에서는 권력을 차지하는 것을 통해 소유의 충족감을 얻고자 한다. 권력이 힘이니까 내 걸 안 빼앗기고 남의 걸 뺏을 수 있는 힘을 통해서 충족감을 얻고자 한다. 맞겠지. 3번. 니은에서 유용한 결과물을 생산하는 것은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이다. 얘들아, 니은이 유용한 결과물을 생산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었어? 전혀 아니었지. 이게 지금 생산적이라는 말이 나왔었어. 생산적이라는 말이 이성을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이 존재적 소유 양식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유용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능동적으로 만드는 거라 그랬지. 그러니까 유용한 결과물하고는 상관이 없어. 답이 3번이 되겠네. 4번. 니은은 상실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타인 사랑, 나의 걸 나눌 수 있는 삶의 방식. 완전 맞고. 기인이 모두 일상의 사물과 관념적 대상에 적용되는 삶의 방식이다. 이거 어떤 거냐면, 얘들아, 요 말은 여기거든.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건, 모든 것이 다 대상으로 나타난다. 이거야. 물건, 지식, 사상이 모두 다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상의 사물과 사상, 관념적 대상, 이런 게 사상이겠지? 이런 것에 적용되는 삶의 방식이다. 완전 맞고. 자, 25번 갈게. 적절하지 않은 것 하나 더 읽어야 되는 거야. 이런 경우는 거의 문단 하나 더 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볼게. 인간의 본질인 이성이 탁월하게 실현된 상태가 덕이고, 덕이 구현된 상태가 행복이다. 행복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감각적 욕망의 충족을 통해 누릴 수 있는 행복. 이때 행복이긴 행복인데 이것은 찰나이며 지나치면 거부감을 준다. 두 번째는 사회에 책임을 지는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행복이래. 이때 인간의 덕은 공동체의 훈육을 통해 개발되므로 인간은 사회를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다. 마지막은 이성적 사고를 통해 세상의 질서를 깨닫는 철학자로서의 행복이고 최고의 행복이래. 인간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행복을 함께 구현해야 한다. 얘들아, 세 가지가 뭔지 다시 볼까? 감각적 욕망의 충족, 사회의 책임을 지는 시민으로서의 충족,
행복의 충족, 이성적 사고를 통해 세상의 질서를 깨닫는 철학자로서의 행복 3가지가 다 필요해. 행복이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덕의 실현이 습관화됐을 때 도달할 수 있는 경지이므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일생에 이룩한 인격적 성숙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라는 얘기였어. 자, 그럼 보자. 프롬과 보기는 모두 인간의 행복은 사회의 영향을 받는다. 얘들아, 보기에서는 여기 나와 있지. 인간은 사회를 떠나서 행복할 수 없다. 사회의 영향을 받거든. 프롬은 뭐라고 했냐면 사회의 구조가 인간의 실존 양식을 결정한다 그랬잖아. 거기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되겠지. 그러니까 프롬도 맞는 거야. 둘 다 맞는 것. 2번, 프롬과 보기는 모두 행복을 위해서 개인이 사회에 책임을 짐으로써 사회의 변혁을 이끌어야 한다고 보았군. 개인이 사회에 책임을 진다라는 게 보기에서 사회에 책임을 지는 시민이라고 나와 있어. 그런데 보기에서 사회적 변혁을 이끌어야 한다라고 나온 게 없지. 그치?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프롬이 얘기한 거야. 사회적 변혁이 필요한 건 프롬 입장이고 여기 보기에선 나오지 않았으니까 2번이 답이고 나머지 선지. 프롬은 궁극적 행복이 내면의 능동적 작용을 통해 그랬지. 보기는 이성적 사고를 통해 여기 나와 있네. 이성적 사고를 통해 세상의 질서를 깨닫는 게 최고의 행복이다. 맞네. 그래서 3번 맞고. 한 인간이 행복한지 알기 위해서는 프롬은 세계와 합의를 이루었는지 세계와 합의를 이루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그랬지. 보기는 인격적으로 성숙했는지 여기 나와 있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는 인격적인 성숙 나와 있고. 5번, 감각적 욕망의 충족을 프롬은 행복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보기는 지나치지만 않으면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조건 어딨어? 감각적 욕망의 충족이 지나칠 경우는 거부감을 주지만 사실 이것도 3가지 행복을 함께 구현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감각적 욕망의 충족을 긍정한 거야. 그런데 프롬 입장에서는 감각적 욕망의 충족은 행복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지. 감각적 욕망의 충족은 소유거든. 소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감각적 욕망의 충족이 행복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조금 까다롭지. 그래서 보기 지문하고 같이 봐서 결국에 비교대조하는 그런 문제였어. 이 지문 잘만 공부하면 틀릴 건 없는 문제들인 것 같으니까 다시 잘 읽어보고 보기 선지 잘 판단해서 정리하도록 하자. 여기까지 할게. 수고 많았어.